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20대 후반쯤 독서 모임에서 알게 된 지금의 남편과 2년쯤 연애 끝에 결혼을 했어요. 저희 둘은 책에 관심이 많고 또 집순이에 딩크라는 꽤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고 모임 내 유일한 20대들이었기에 다른 분들이 저희를 조금 밀어주셨어요. 함께 밥이라도 먹으러 갈 때면 저희 둘을 붙여두고 활동을 할 때도 은근슬쩍 저희 둘을 함께 붙어있게 만들었었죠. 사실 남편의 외모가 제 취향이었어서 제가 먼저 들이대긴 했었어요. 남편은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또 운동도 좋아하는 편인데 너드라고 하나? 그런 쪽 이미지였거든요. 단정하고 차분한 체크셔츠에 안경을 끼고 청바지를 입고 다녔는데 안경 너머로 잘생김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본인은 전혀 본인이 잘생겼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더라고요. 주변에 친구를 많이 두는 성격도 아니고 술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여자도 없었어요. 담배는 당연히 안 폈고 게임도 딱히 안 좋아했죠. 조용하지만 통솔력 있고 리더십 있는 모습으로 독서 모임을 이끌고 잘 운영하기도 했고 작은 모임이었지만 봉사활동도 주기적으로 함께 했었어요. 연애를 시작한 후론 제게 늘 맞춰줬지만 필요한 순간엔 강단 있게 선택을 했고 늘 본인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모습에 아, 이 남자다 싶더군요. 저와 결혼관도 비슷했고요. 아이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오래 나눴어요. 사실 저는 뒤끝까지는 아니었고 굳이 아이를 낳기 위해 노력하진 않지만 생긴다면 최선을 다해 키우고 언제나 아이가 생길 때를 대비해 최소한의 준비를 해두자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강경하게 딩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본인의 가정사를 근거로요. 남편은 평범한 듯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그 속은 아주 큰 일들이 많았대요. 여동생이 본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고등학생 때 원조교제와 교내에서 남학생들과 문란한 성관계를 일삼았고 결국 아빠도 모르는 아이를 낳았다고. 부모님은 여동생을 이해해주지 못했고 본인이 따로 방을 구해준 후 부모님과 각출의 생활비를 보내고 있다더라고요. 특별히 하는 일은 없고 알바를 전전한다네요. 그러며 제게 물었어요. 우리가 결혼해 아이를 낳았는데 자신의 여동생처럼 엇나가더라도 아이를 안아줄 수 있냐고요. 본인은 솔직히 확신할 수 없다고 했어요. 남편의 부모님도 결국 여동생을 남처럼 대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딱히 귀가 얇은 편은 아니지만 남편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아이를 생각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 일을 계기로 저도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을 지웠어요.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정관수술을 하겠다며 피임은 여자만의 문제가 아닌 남자와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 이야기해줬어요. 제게 그렇게까지 정성을 다해준 사람도 지금의 남편이 처음이었기에 저는 남편에게 더 확신을 가졌고 연애 2년 차에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했죠. 상견례 자리에서 남편의 부모님을 처음 뵈었는데 그냥 조용하신 분들이셨어요. 제게 딱히 며느리 노릇을 기대하지 않는다며 그냥 남처럼 지내는 게 가장 좋은 관계라 생각한다고 하시더군요. 본인 아들 귀하게 키운 것처럼 저희 집도 딸 귀하게 키웠을 테니 귀한 두 사람이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면 그걸로 본인들은 효도 받은 거 치겠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전 감사하다고 웃으며 평범하게 분위기를 이어갔어요. 저희 부모님도 뭐 남편에게 특별히 사이노를 기대하지도 않으시는 분들이고 효도는 셀프라고 용돈은 되었으니 전화나 자주 해달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결혼은 주변 지인들과 가족들만 초대해 작게 진행했어요. 결혼식에서 처음 남편의 여동생을 봤는데 낯을 많이 가리더라고요. 아이의 손을 꾹 잡고 등장해 식이 지나자 밥도 먹지 않고 빠르게 자리를 피했어요. 마치 본인이 이곳에 오게 티라 생각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죠.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 이야기했지만 눈길이 계속 갔어요. 결혼 후엔 아주 잔잔한 삶의 연속이었어요. 독서 모임도 계속해 나가게 되었고 그 모임을 제외한 남편이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토론 동아리, 토익 스터디, 봉사활동 단체에 함께 가입해 평일에는 일을, 주말에는 모임과 스터디를 다녔어요.
새삼 남편은 정말 바쁜 사람이더라고요. 결혼을 함께 남편의 일상을 들여다보니 자기 개발에 힘쓰고 본인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자기 확신도 자존감도 높은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제 남편이지만 존경스러웠죠. 저는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친정에 갔고 남편은 시가에는 같이 갈 필요 없다며 본인이 퇴근길에 가끔 한 번씩 들리고 퇴근 시간이 맞는 날에는 같이 방문해 저녁을 먹는 정도였어요. 남편은 늘 6시 칼퇴근을 했지만 저는 계열 특성상 야근이 잦았거든요. 결혼하면 고부 갈등이나 시집살이, 독박 살림과 육아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났던 저인데 집안일도 구분해 본인이 잘하는 일을 맡아 책임지고 했고 시댁에서의 갈등도 전혀 없었어요. 걱정할 일 하나 없고 신경 쓸 일 하나 없는 오히려 결혼 전보다 더 행복했죠. 혼자 사는 삶도 그럭저럭 좋았지만 제가 사랑하고 절 사랑해주는 사람과 늘 함께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제가 정말 원하던 삶이었어요. 남편 덕분에 그런 삶을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에 늘 고마운 마음이 가득했고요. 그런데 조금 의심 가고 이상한 부분들이 있긴 했어요. 첫 번째는 큰일은 아닌데 남편이 조금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 예민한 것 같더라고요.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도 가끔은 의무감에 힘겹게 그러는 듯한 기분을 받았어요. 전에는 눈치채진 못했지만 옆에서 지켜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존감이 높은 만큼 자존심도 많이 센 편이었고요. 두 번째는 솔직히 제가 너무 의심증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남편은 워낙 여자 관계 깔끔하고 나쁘고 해롭다는 거 안 하는 사람이었고 모든 삶이 투명해서 뭘 하는지 제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여동생의 집으로 찾아가요. 오빠가 여동생 보러 가는 게 무슨 문제인가 싶긴 한데 절대 절 데려가지 않고 저와 여동생을 마주치게 하지 않더라고요. 혹시 그 집이 여동생이 아니라 내연녀나 숨겨둔 비밀이 있는 건 아닌지 조금 불안해졌어요. 여동생의 집 주소는 남편 휴대폰 메모에 적혀 있어서 미리 사진을 찍어두긴 했었죠. 불안했거든요. 너무 완벽하고 문제가 없으면 더 불안하다는 말을 실감했어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불안해졌죠. 이렇게 덜덜 떨 거면 차라리 그 집에 몰래 가서 시누이를 보고 대화를 해보자 싶었어요. 시부모님은 시누이를 거의 남보다 못하게 대하셔서 이름도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 몰래 가는 것밖엔 방법이 없다 싶었죠. 회사에 남편 몰래 하루 연차를 내고 평소처럼 출근한 후 회사를 나와 시누의 집으로 향했어요. 바로 문을 여는 건 예의가 아니니 벨을 눌렀는데 덜덜 떠는 목소리로 오빠야? 하고 묻더군요. 저는 오빠 부인 되는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죠. 시누이는 빠르게 문을 열어주며 주변을 확인하고 절 집 안으로 확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조금 정신 이상한 사람처럼 덜덜 떨며 오빠 같이 온 거 아니죠? 오빠는 없죠? 언니만 온 거 맞죠? 이런 식으로 같은 의도의 질문을 퍼부었고요. 저는 당황해 혼자 왔다고 괜찮으니 진정하라 이야기했고요. 집안에 아이는 없었어요. 물어보니 유치원에 갔다고 하더군요. 저는 뭔가 이상한 신호의 반응과 몸짓에 대인기피증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정신질환이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혹시 정신질환이 있다면 집에서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틱처럼 몸을 떨며 집을 안절부절 오다니는 시누이를 보고 저는 왜 그러냐고 괜찮냐 물었어요. 그러자 신우는 갑자기 떠는 몸을 멈추고 제게 묻더군요. 언니 저희 오빠 사랑해요? 네, 당연하죠.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오빠가 어떤 사람이어도 사랑해요? 제가 봐온 그 사람은 충분히 완벽한 사람인걸요. 사랑하죠. 아무렇지 않게 질문을 늘어놓은 시누이는 다시 온몸을 덜덜 떨며 제게 USB 하나를 건넸어요. 그리고 절대 오빠에게 들키지 말고 PC방이나 회사에서 확인을 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제게 최대한 빨리 이혼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떠밀려 나오듯 그 집을 나와 근처 PC방을 향해 시누이가 준 USB를 열었어요. 그리고 다른 파일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겨우 사진 한 장에 충격을 받을 정신도 없이
엄마를 찾아갔어요. 엄마가 변호사 일을 하시거든요. 엄마에게 USB를 넘기고 함께 다른 내용을 열어봤어요. 우선 제가 처음 본 내용은 신우이의 아이가 남편의 아이라는 거였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배신감이 느껴졌고 엄청난 충격이 엄마를 찾아온 거였죠. 그런 더러운 인간과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사진은 겨우 3발에 피었죠. 남편은 신우이를 이용해 원조 교제를 시켜 돈을 벌었고 신우이의 학교에 그 사실과 사진들을 유포시켜 따돌림 및 성폭행을 당하게 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실을 신우이에게 책임을 돌리게 만들었고요. 시부모님이 신우이를 쉽게 버릴 수 있었던 이유도 파일 안에 있더군요. 신우이는 시부모님의 친자식이 아닌 입양아였어요. 시부모님이 고아원 봉사 중 신우를 보고 너무 눈에 밟히고 안타까운 마음에 입양을 했고 남편은 본인이 받을 사랑을 뺏겼다는 마음에 신우이를 다시 버려지게 한 것 같더군요. 법적인 처벌과 이혼 과정은 엄마에게 모두 맡겨뒀지만 시부모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이 모든 사실을 알렸죠. 사실 당신의 아들이 딸을 임신시켰고 신우이가 성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던 게 아니라 사랑을 뺏길 걸 두려워했던 남편이 모든 일을 조작했다고. 혹시 남편이 찾아올까 무서워 차마 찾아가 얼굴 보고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모든 사실과 굵직한 증거 자료를 넘겼어요. 그쯤 신우이가 위험하겠다는 엄마의 판단 아래 부모님과 신우이를 데리고 저희 집에 숨겨뒀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게 전화가 오더군요. 처음엔 모두 오해라고 부모님께 지금이라도 정정 전화를 하며 용서해 주겠다 했지만 제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자 처음 듣는 소름 돋는 목소리로 쌍욕을 늘어놓으며 죽여버리겠다 이야기하더군요. 정말 진심이 담긴 사리의 목소리였어요. 물론 엄마가 옆에서 함께 듣고 있었고 모든 녹음 중이었으니 두렵진 않았지만요. 전 회사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장기 휴가를 신청했고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았어요. 다행인지 시부모님과 신우이는 제 편이 되어주었고 전 남편은 성매매와 성폭행, 특수강간, 폭행 등등 무수한 죄목을 달고 감옥으로 들어갔죠. 그 과정도 정말 지루하고 힘들었어요.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는 고소 과정과 틈만 나면 전화로 문자로 욕설을 남기는 전 남편. 솔직히 무섭기도 했었죠. 하지만 무너지지 않고 맞서 싸웠어요. 전 남편은 회사로 이런 부분들을 내용 증명을 따보내 회사 사람들에게 만행을 알리고 전 남편이 목숨처럼 챙기던 단체나 모임 동아리들에는 제가 직접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당연하지만 사람들은 제 편을 들어주며 고생했다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타인을 괴롭힐 수 있는지 다들 놀라며 욕을 해주더군요. 그중 전 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적 있는 사람들은 바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으며 돈을 갚으라 닥달했고 전 남편을 동생처럼 아끼던 사람들은 장문의 문자로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사람들의 믿음을 저버린 대가는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을 남기더군요. 본인이 이끌고 본인의 사람이라 생각했던 이들에게까지 이런 취급을 받고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전 남편은 더 이상 제게 욕설이나 협박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자살기도와 자해를 해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이야기를 경찰을 통해 들었는데 참 더러운 인간이다 싶었어요. 본인은 자기 여동생에게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괴롭힘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줬으면서 겨우 본인의 죄목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이유로 죽음을 택하려 하다니 웃을 뿐이었죠. 아무튼 전 남편의 일이 헐주 해결되고 시부모님은 신우이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신우이에게 용서를 구하며 관계 회복을 위해 힘쓰시더군요. 신우이는 아직 마음을 연 것 같진 않았어요. 당연하겠죠. 본인들이 입양해서 지켜주겠다고 이야기해놓고 본인들의 아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매장하자 모른 채 버려뒀으니. 그래서인지 오히려 절 의지하더군요. 제가 엄마에게 부탁해 신우가 당한 부당한 일까지 모두 법적으로 해결해달라 개인적으로 부탁했거든요. 저 혼자 이혼하고 쏙 빠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된다면 남은 사람은 어떻게 하며 그들이라고 무슨 죄가 있겠어요. 신우와는 친한 언니 동생 사이로 지내고 있어요. 정신과의 상담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며 불안증인가 공황 같은 것들이 많이 완화된 것 같더라고요. 전 시부모님은 신우에게 잘 보이려
부단히 애쓰고 있어요. 아, 전 남편 그 새끼가 그렇게 목을 매며 매달렸던 동아리나 모임, 봉사단체 같은 것들은 모두 폭파했어요. 남편을 중심으로 대부분 활동이 진행되었는데 리더격인 사람이 질투심에 본인 여동생을 나락으로 보내고 임신까지 시켰다는 사실이 다 소문이 났으니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회사에서도 범죄자는 단칼에 잘라버리더군요. 다른 사람을 발판으로 쌓아 올라간 허울뿐인 명예를 모두 잃고 깜빵에서 아주 오래오래 썩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그 인간은 인정받기 위해 모든 가식과 거짓으로 둘러싼 사이코패스 같은 놈이었네요. 저는 더 이상 모임이나 단체 등 활동은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생겼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려고요. 누군가에게 의탁해 기대지 않고 혼자 힘으로 행복하고 완전해지기로 마음먹었어요. 정말 좋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다시 결혼한 마음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이 아닌 저에 대한 확신으로 움직이려고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